하수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일할 때 전부를 드러내지는 말라. 새로움에 대한 감탄은 성과의 가치를 높인다. 패를 다 보이는 게임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즐겁지도 않다. 성과를 곧장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대하게 되는데, 특히 모두가 기대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는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다 공개된 해결책은 절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기 쉽다. 그런데 거기에 결과까지 안 좋으면 불행은 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일에 신비감을 주어 존경심을 유발해야 한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매달리게 하라. 해갈한 사람은 샘에서 등을 돌리고 황금 쟁반에 있던 오렌지도 즙을 다 짠 후에는 진창에 떨어진다.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면 예의 바른 행동도 사라지고 그렇게 존중도 끝난다. 따라서 위안을 주되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말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말라. 행동 방식을 다양하게 하라. 남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면 절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적을 상대로 할 때는 더욱 그렇다. 항상 첫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상대는 늘 의도가 같다는 것을 미리 포착하고 그런 행동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똑바로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는 쉽지만 비틀거리며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는 어렵다. 도박꾼도 게임을 할 때는 상대가 예상하는 패를 내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패는 더더욱 내지 않는 법이다.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면 나의 스승이다. 배울 게 있는 사람과 교제하라. 친구와의 교제가 지식을 얻는 학교가 되게 하고 대화는 교양 있는 배움이 되게 하라. 즉, 친구들을 스승으로 삼아 대화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유익한 배움을 얻어라. 말할 때는 박수를 받고 들을 때는 배우면서 박식한 사람들과 이런 기쁨을 즐기라. 남일에 신경 쓰느라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분리할 줄 알라.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이 삶의 큰 교훈일진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분리해낼 줄 아는 것이다. 귀중한 시간을 좀먹는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하느라 분주해지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 일에 끼어들지 않는 거로 충분하지 않고 남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한다. 남 일에 너무 신경 쓰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참된 지식은 용기를 준다. 지식과 용기가 위대함을 만든다. 지식과 용기는 불멸하므로 위대함도 불멸한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행하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식은 두 눈과 같고 용기는 두 손과 같다. 따라서 용기 없는 지식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한눈에 상대를 이해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힘. 통찰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상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상을 지배한다. 그리고 단번에 가장 깊은 곳을 측정한다. 사람을 보면 상대를 이해하고 본질을 이해한다. 슬쩍 보기만 해도 가장 깊이 숨겨진 내면을 알아내는 위대한 해석자다. 또한 자세히 관찰하고 예리하게 생각하며 사려 깊게 추론한다. 현자는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절대 자존심을 잃지 말라. 또 너무 자신에게만 익숙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올바름을 정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외적인 규칙보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엄격한 권위가 아닌 자기 분별력에 따른 두려움 때문이어야 한다. 용기는 칼과 같아서 신중함이라는 칼집 속에 있어야 한다. 대담하지만 신중하게 행동하라.
나중에도 같은 수준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면 좀 더 일찍 용기를 발휘하는 편이 낫다. 정신적 용기는 육체적 용기를 능가한다. 그것은 칼과 같아서 항상 신중함이라는 칼집 속에 넣어야 한다. 또한 용기는 온전한 사람을 보호한다. 정신적 허약함은 육체적 허약함보다 해롭다. 신의 섭리로 자연은 벌에게 꿀의 달콤함과 침의 매서움을 함께 주었다. 몸에도 힘줄과 뼈가 있는 것처럼 정신도 부드럽기만 해서는 안 된다. 조건이 같다면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 가장 먼저 하면서 탁월하기까지 하면 그 우수성은 2배가 된다. 조건이 같다면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은 명성의 상속자가 된다. 하지만 그 뒤에 하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두고 싸워야 한다. 즉, 아무리 애를 써도 모방품일 뿐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가 없다. 예리한 통찰력이 탁월함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면 지혜는 그런 노력이 사라지지 않게 보장한다. 현명한 사람은 참신함 때문에 영웅 명단에 오른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2번째로 하기보다는 덜 중요한 일을 첫 번째로 하길 원한다. 자기 기분에 잡혀 살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위대한 사람은 변덕스러운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신중함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성찰한다. 즉, 자신의 참된 성향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반면 무례한 괴물들도 있는데 그들은 항상 어떤 기분에 매여 있고 그것에 따라 감정도 변한다. 그리고 저속한 불균형에 영원히 끌려다니고 앞뒤에 안 맞게 고집을 부린다. 따라서 이런 무절제는 욕구와 이해력을 어지럽혀 의지만 꺾는 게 아니라 판단력도 흐리게 한다. 적절한 거절은 무분별한 수락보다 더 고귀하다. 거절할 줄 알라.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수락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수락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금박을 입힌 거절은 퉁명스러운 수락보다 더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입에 아니오를 달고 살아서 모두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도 많다. 설령 나중에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해도 처음에는 늘 아니오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또한 모든 일을 단번에 거절해서도 안 된다. 요청하는 사람이 서서히 실망을 느끼게 해야 한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빈자리는 예의로 채우고 해주지 못한 행동은 좋은 말로 대신해야 한다. 따라서 예와 아니오는 짧지만 긴 생각이 필요한 말이다. 극단으로 가면 바닥이 드러난다. 좋든 나쁘든 극단으로 가지 말라. 어떤 현자는 절제가 곧 지혜라고 했다. 너무 엄격한 정의는 불의로 전락하고 오렌지도 너무 많이 짜면 입에 쓰다. 즐길 때라도 극단적으로 가선 안 된다. 재능도 극단으로 치우치면 바닥이 드러난다. 너무 포악하게 억지로 젖을 짜면 우유 대신 피가 나올 것이다. 겉모습이 별로면 실제로 의도가 좋아도 부족해 보인다. 사물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받아들여진다. 그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드물고 많은 사람이 겉모습에 열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겉모습이 별로면 실제로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좋은 말인데 간결하면 2배로 좋아진다. 상대를 지루하게 만들지 말라. 한 가지 일을 하거나 한 가지 주제만 말하는 사람은 지루한 사람이 되기 쉽다. 간결한 말은 듣기에 좋고 협상에도 적합하다. 말이 간결에 잃어버린 게 있다면 예의로 얻으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지루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삶은 아주 바빠서 그들을 지루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요컨대 좋은 말은 간결하다. 절대 자신에 대해 말하지 말라.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사기를 꺾는 일이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괴로워진다. 친한 사이에서도 이런 일을 피해야 한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욱 그래야 한다. 공적으로 말하는 위치에서는 언뜻 어리석은 분위기만 풍겨도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불평은 늘 명성을 떨어뜨린다. 절대 불평하지 마라. 불평은 위로하는 연민보다 화나게 하는 정념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불평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한다. 즉,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의 피해에 대해 불평하면 그것을 들은 두 번째 사람은 자신도 첫 번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 구실을 얻는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불평함으로써 미래의 불평을 초래한다. 차라리 자신이 받은 호의를 칭찬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편이 낫다. 훌륭한 겉모습은 내적 완벽함을 드러내는 좋은 방편이다. 행하고 드러내라. 만사는 실제가 아닌 보이는 대로 전해진다. 가치도 있고 그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배로 빛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성도 이성적인 얼굴을 하고 있지 않으면 존중받을 수 없다. 눈치채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훨씬 많다. 속임이 만연하고 만사가 겉모습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겉모습이 실제와 꽤 다른 것도 많다. 하지만 훌륭한 겉모습은 내적인 완벽함을 드러내는 최고 방편이다. 현명한 의사는 처방할 때와 그대로 둘 때를 구분한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큰 파도가 칠 때는 이 기술이 더 필요하다. 인간관계에는 마음의 회오리바람과 폭풍우가 분다. 그럴 때는 파도가 덜한 안전한 항구로 몸을 피하는 게 현명하다. 종종 치료법이 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샘물은 조금만 흔들려도 탁해진다. 그리고 그런 물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두어야 다시 맑아진다. 무질서를 바로잡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두는 것이고 그럴 때 스스로 진정된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3월. 봄이 찾아오는데 몸은 무겁습니다. 주말에도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무거워진 몸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나가서 10분이라도 뛰고자 나갔습니다. 1층 현관 계단에 서자마자 숨이 트였습니다. 오르막길을 17분 정도 뛰니까 온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분명 힘들게 뛰었는데 몸과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쌓인 일들이 싫었고 월요일이 싫었고 약속이 싫었는데 제 마음이 편안해지니 주변이 보였습니다. 뭐든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사람을 얻는 300개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모두 곁에 두고 싶은 문장들이지만 지금 저에게 곁에 둘 문장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나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인지에 따라 발산하는 에너지가 달라지고 S극은 N극과 맞닿듯이 결이 맞는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어야 하는지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곁에 둘 단어 마음가짐을 마음에 새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사람을 얻는 지혜를 읽고